먼저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 이란성 쌍둥이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교육열이 너무 높고 아이들에게 간섭이 심해 그야말로 헬리콥터맘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과외를 3개씩 받고 있고 저와 아내의 월급 70%가 아이들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공부에 지쳐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듭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아내는 무섭게 다그치고 제가 아이를 감싸면 저에게 사나운 말을 해대며 비난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불쌍하고 저도 너무 불쌍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네. 고등학교, 중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도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또 우리나라 교육열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또 다들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많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부부 간의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견해차로 인해서 다툼을 하는 경우는 뭐 일상적이고요. 다만 그 정도가 사연자의 경우는 좀 지나치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이제 이혼까지 고민 중인 걸로 보이는데 이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자녀 교육비로 인한 부부 갈등이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네, 그 자녀의 교육비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편이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교육열이 더 높아지면서 부부 간의 이제 교육 간의 차이로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해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녀 교육비 좀 정해진 게 없겠지만 어느 정도 쓰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비가 부부의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항목이고요. 따라서 이제 생활비 중에 자녀의 교육비를 얼마까지 지출할 것인지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직접 관여하고 접하는 엄마는 교육비의 비중을 높이기를 희망하고 아빠는 교육비를 낮추기를 희망해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역시도 이 경우에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전체 생활비 중에 지출 항목들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사실 부부간에 합의가 돼서 좀 부부간의 교육관도 맞고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참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자녀 공부 또 자녀 양육 방법 관련해서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녀 교육비라는 게 지출의 전체의 몇 %를 차지한다 이런 걸 딱 나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통상적으로는 생활의 월세라든지 이런 기타 생활 고정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식비라든지 이런 기본 생활비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가 교육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 30%를 넘지 않는 선이 적정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참 근데 자녀 교육비 또 부모님 마음에서는 더 우리 자식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다그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늦게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아이를 다그치면서 공부를 시키고 나아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아동에 대한 일정 부분 학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이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같이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폭력 이런 게까지 해당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요.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 자체를 학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늦게까지 강제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체벌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강요의 정도가 심해서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가혹행위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아동을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동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전혀 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마땅한 그런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오히려 또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사연에서는 정확히는 이제 사교육비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낮은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공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취학 의무를 정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 다음에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항에서 이에 대한 독려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서는 13조 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취학시켜야 한다거나 학교에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고의로 보내지 않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독려 절차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교육은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거지만 공교육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을 이수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요. 상담자님께서는 이 아내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원하시고 계신데 이런 아내의 높은 교육열,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내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부부간의 분쟁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연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교육비로 인해서 첫 번째로 이제 가정 경제에 지장이 생기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이제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연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면 아내분이 이제 심하게 대응을 해서 이럴 거면 살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이 사유, 높은 교육열 하나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겠지만 다른 여러 정황들이 합쳐지고 생활고의 문제라든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아내분의 교육열로 인해서 그 상담자분과 자녀분도 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내가 교육열이 높아지신 데에는 거주 환경이나 주위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섣불리 아내가 이제 너무 완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기보다 아내와 함께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를 상담을 통해서 먼저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부득이한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의 교육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신 만큼 대화로 최대한 좀 해결하시려는 노력이 선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